법률방송 홈페이지 통해서 들어온 사연 보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오래전 재혼을 하셨고 저에게는 배다른 형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2년 전 아버지께서 갑자기 사고로 돌아가셨고 저는 그 일로 고등학생 때 술도 마시고 가출을 하는 등 방황을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집으로 사람들이 찾아와 저를 차에 태우더니 한 정신병원에 저를 가뒀습니다. 알고 보니 엄마와 언니가 그런 일을 벌인 거예요. 저는 할머니와 힘겹게 연락이 닿아 정신병원을 나오게 됐고 지금 어떻게 해야 할지 앞이 캄캄합니다. 일단 저를 가둔 엄마와 언니를 고소할 수 있는지 궁금해요. 그리고 이렇게 가족의 동의만 있으면 정신병원에 입원할 수 있나요? 병원 측에는 책임이 없는지 알고 싶어요. 아버지의 재산을 빼돌리려 이런 일을 벌인 것 같은데 절대로 용서하고 싶지 않습니다. 라고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아, 참. 네, 이런 참 안타까운 경우들이 간혹 있더라고요. 정말 이게 사실일까 싶은 일들이 참 많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현실 쪽에서 이 정신병원의 입원이 가족들의 동의만 있으면 이렇게 쉽게 가능한 건가요, 정 변호사님? 네, 이런 문제들이 계속해서 이슈가 되기도 하고 문제 제기가 되어 와서 조금 더 엄격하게 하고 있기는 합니다. 근데 아직까지도 이번 절차가 직계 가족 2인의 동의 그리고 중증이라는 전문가의 판단이 있다면 이제 6개월 이내 기간에 한해서 입원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족관계 증명서 상에 나와 있는 직계 가족 등 2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 혹은 조금 더 간이할 때는 경찰이 출동해야 한다는 상황 같은 응급한 상황이 있는 경우에는 강제 입원 절차의 까다로움을 조금 낮추고 가능할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는 이런 문제들이 계속해서 지적을 받고 있기 때문에 병원들도 꺼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까 김 변호사님 말씀 들어도 그렇고 법이 계속 좀 현실에 맞게 조금씩 변화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뭐 직계가족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또 가능하다 입원이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혹시나 그 상담자분을 입원시킨 정신병원 측에 좀 가족들의 동의만 얻어서 왜 나는 멀쩡한데 입원을 시켰냐 하면서 좀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책임을 좀 물을 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번에 김 변호사님이 답변 좀 해주세요. 제가 알기로는 이제 법률이 많이 개정이 돼가지고 일단 2인 이상의 이제 보호자 동의뿐만 아니라 보호자 동의에 의한 입원이라고 하는데 이제 보호 의무자에 의한 입원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형태 강제 입원을 서로 다른 정신의료기관에 소속된 2명 이상의 이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일치된 소견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입원이 가능하고 저 이제 이분이 2년 전이라고 하면 사실 개정 규정이 적용되는 시점일 것 같은데 사실 그러니까 뭐 기억이 정확하시지 않을 수도 있고 해서 진술이 정확하지 않을 수도 모르겠지만 현행법 기준으로 판단을 하면 이 현행법에 따라서 뭐 절차를 거쳤다면 정신병원에 뭐 책임을 물을 수가 없겠죠. 근데 좀 이거는 사실 좀 여쭤보고 싶어요. 이 경위에 대해서. 근데 만약에 실제로 이렇게 그 규정을 절차 규정을 위반해서 정신건강복지법에 따른 절차 규정을 위반을 해서 입원을 시켰다. 그러면 이런 감금행위에 대해서 결국 이제 입원 기간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해야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어요. 나왔어요. 이게 이제 이거는 이제 국립병원에 입원해 있다 보니까 국가를 상대로 이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한 사건인데 이제 이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입원이 의뢰된 사람에 대해서 72시간 내에 계속 입원에 필요한 정신보건법 제23조 내지 25조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즉시 퇴원시켜야 된다. 뭐 이러면서 경과했는데도 본인의 의사에 반해서 이렇게 퇴원을 시키지를 않았다면 위법한 감금행위, 이건 형사 범죄행위입니다. 불법행위가 성립하고 결국에는 그 감금행위에 따라서 손해를 배상을 해야 된다는 이거를 이제 명확히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이제 뭐 실제로 판례가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전문의 소견이 없는 경우에는 위법한 감금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면 그리고 그에 따라서 손해배상 위자료 부분을 그리고 만약에 뭐 또 그 감금 행위로 인해서 소득 활동을 못했다면 그에 따른 손해배상도 해야겠죠. 그러면 뭐 전문의 소견이 있느냐 없느냐가 관건이 될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그 가끔 방송을 보면요, 일부 돈을 받고서 정신병원에 입원시켜주는 그런 경우도 꽤 있던데 이런 경우에 병원은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네, 일단 그런 경우에는 최근에는 지자체장이 퇴원 명령을 내릴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자체장의 퇴원 명령을 무시하고 정신 이 질환자들의 강제 입원시킨 경우에는 네. 이제 아까 김서환 변호사 선생님 말씀하신 위법한 형사상의 감금 행위로 처벌받는 것을 외에도 그 진료 행위에 대해서 건강보험상의 보험급여비를 계속해서 청구해서 병원은 받았을 거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역시 그 자체는 위법하기 때문에 환수 처분이 내려졌었습니다. 이게 실제로 있는 판례고요. 네. 네, 그래서 형사상으로 처벌받는 것 그리고 그런 환수 처분 이중적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두 분이 이제 판례를 좀 예로 들어주시니까 좀 더 이해하기가 쉬운 것 같아요. 그 아버지가 사망하신 후에 상속 재산에 대한 또 문제가 있었던 걸로 보이는데 상속 재산 같은 경우 지금이라도 좀 공평하게 나눠 가질 수 있을까요? 예, 일단은 뭐 물론입니다. 이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했을 건데 뭐 상담자분의 진정한 의사 표시 없이 당연히 뭐 대리인 자격으로 했다거나 뭐 모르겠어요. 피한정 후견인 뭐 이제 한정 후견 신청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뭐 그렇게 해서 그 한정 후견 신청 자체가 지금 이제 부적법하기 때문에 위법하기 때문에 뭐 절차를 통해서 무효 소송을 진행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상속재산 분할 협의는 무효다. 예. 그리고 그 소송을 하고 그다음에 상속 회복 청구를 통해서 실제적으로는 이제 상속 회복 청구를 하면서 상속재산 분할 협의가 이제 무효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다행이네요. 그렇게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 다만 네. 이것도 이제 제척 기간이 있기 때문에 빠른 시간 내에 해야 된다는. 예. 뭐든지 그 시기 안에 하는 게 가장 네. 중요한 것 그러니까 같습니다. 알고 나서 예. 어쨌든 법률적인 거는 무조건 빨리 해야 돼요. 예. 잘 모르지만 뭔가 다 그 법률 관계가 너무 이렇게 막 뭐 2, 30년 지나서 뭘 이렇게 이 소송을 하게 되면은 사실 소송 경제상으로도 문제가 있고 하기 때문에 많이 그런 기간들을 많이 줄여놓고 있어요. 조기에. 그래서 어쨌든 뭔가를 알게 되면은 뭐 사기를 당했다, 뭐 불법행위를 당했다 알게 되면은 빠른 시간 내에 이제 변호사 사무실 가서 상담을 받으시고 결정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을 뭔가 뭐 용서할 뭐 그런 생각이 있다고 하더라도 일단은 상담을 받으세요. 받고 언제까지 할 수 있다. 그건 알아놓고 이제 해야 되잖아요. 그 사람 용서하고 뭐 그 사람이 이제 돈 준다 그래가지고 그래 알았어 그러고 기다리고 있다가 이 기간이 그냥 경과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맞아요. 예. 정말 공감이 가는 게 시간은 기다려주지 않거든요. 김 변호사님이 되게 중요한 말씀 해주셨습니다. 정말 정해진 시간 내에 빨리 좀 이렇게 처리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